마라톤은 전 세계에서 오래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상위권에 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봉주 씨를 방송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고, 특히 뭉쳐야 찬다에서 허당의 이미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부상의 이유로 잠시 뭉찬을 떠난다는 말과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가 언젠가 다시 출연을 하겠지 했지만 뭉찬 시즌1이 끝날 때까지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황이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유 없이 허리가 점점 굽게 되고 펼 수 없는 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봉주 씨는 걸을 수조차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한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통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는 진단 아닌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엔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었죠. 이봉주 씨는 나이도 들고 은퇴도 한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마라토너가 자신만의 마라톤을 완성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러한 것 같다고요. 그는 마라토너는 순위가 결정되고 자신의 기록 경신에 실패한 후라도 레이스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등수와 기록이 전부라면 금메달이 결정되고 기록 경신에 실패한 순간 레이스를 멈춰야 하지만 그런 마라토너는 없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마라토너에게는 레이스 하나하나가 그 작은 일들이고 완주는 그 싸움에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진정한 승자는 1등이 아니라 완주자고, 지금 힘들지만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44번 출전에 41번 완주는 삶과 마라톤에 대한 그런 생각과 자세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라톤은 대회 준비에만 3에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1년에 2번 이상 출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44회 출전이면 22년 동안 한결같이 몸 상태를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마라톤 선수들이 평균 15회 정도 출전하면 은퇴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3초 차이로 은메달에 그친 것이 오히려 더 오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를 높게 잡고 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당시에 금메달을 땄으면 선수 생활을 훨씬 빨리 그만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봉주 씨는 술을 마셔도 대리운전을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차를 두고 간 뒤 아침 해장 마라톤으로 가지러 갔다고 하죠. 유럽 신혼여행 때도 새벽에 에펠탑 주위를 뛰었고 부상이나 상중이 아니면 매일 새벽 달리기를 안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달리는데 누가 넘어뜨려 주지 않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는데요. 그만큼 힘든 과정을 이겨냈기에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인생과 마라톤은 확실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 나선 우리들도 등수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금메달이 결정되고 세계 신기록 수립이 실패한 순간 모든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레이스를 중단하는 경기였다면 우리가 과연 마라톤에 대해 지금과 같은 경외심을 가질까 하는 것이죠. 인생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전승이 짜릿한 것처럼 힘든 걸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더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황영조, 이봉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 뒤에는 언제나 정봉수 감독이 있었습니다. 정봉수 감독은 24시간 내내 마라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마라톤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게 선수들은 자식이나 똑같았죠. 단 1분 1초도 선수들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과 늘 숙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잤는데요. 선수 개개인의 성격, 취미, 잠버릇에서부터 뭘 잘 먹고 잘 안 먹는 것까지 샅샅이 꿰고 있었고 선수들 눈빛만 봐도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1996년 황영조가 은퇴하게 된 한 가지 원인이 됐죠. 훗날 이봉주가 팀을 뛰쳐나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나이 30이 됐는데도 일일이 간섭을 받는 것에 이봉주는 숨 막힐 듯 답답했다고 합니다. 혈기왕성한 선수들과 정 감독의 궁합이 잘 맞지 않은 것인데요. 기자들이 간혹 정 감독에게
감독이 너무 지나치게 다 큰 선수들의 사생활까지 참견하는 게 아닌가 하고 물으면 정 감독은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마라톤이란 남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린다든가 아니면 다른데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한가한 운동이 아니다. 하루를 놀면 원래 수준까지 가기 위해 일주일 강훈련을 해야 한다. 나도 다 큰 선수들에게 독종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선수들을 24시간 관리하지 않으면 선수들의 경기력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난 선수들이 잠자리에 드는 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잘 수가 있다. 정 감독은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 선수라도 연습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마라톤 천재 황영조도 상상을 초월하는 강훈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황영조는 후에 훈련 중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바퀴 밑으로 뛰어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봉수 감독은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봉주의 성실성에 내심 흡족해했고 평소 기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봉다리 칭찬을 많이 했죠. 훈련에 임하는 이봉주를 보면 나는 아주 흡족하다 내성적인 성격 탓인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불만이 거의 없다. 훈련 자체를 즐거워하는 걸 보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꽃을 피울 것 같다. 또한 코오롱에 입단한 후배 김이용이 함께 훈련을 하니 이봉주도 한결 든든하리라 생각한다. 김이용은 지난 1996년 동아 마라톤에서 건국대학생 신분으로 황영조를 꺾고 3위에 입상한 실력파다. 하지만 이봉주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황했고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가끔 팀을 이탈해 정 감독으로부터 심한 질책도 들었고 크고 작은 부상까지 이어졌죠. 이때 그의 마음을 다잡아준 사람은 현재 그의 동갑내기 아내인 김미순 씨였습니다. 정봉수 감독의 마라톤 지도자로는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굴의 정신력이다. 둘째, 교과서대로 지도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각 선수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지도자는 선수에게 절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정 감독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1996년 황영조의 은퇴와 1999년 이봉주가 자신의 품을 떠났을 때라고 하죠. 자식 같은 선수를 잃는다는 허탈감에 건강도 무척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정봉수 감독은 겉으로는 담담했습니다. 또 키우면 되지 뭐.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소, 김옥빈 등 젊은 선수들을 뽑아 신발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쯧쯧, 정말 큰일이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황영조나 이봉주 같은 아이들이 안 보여. 어떻게 쏘아올린 한국 마라톤인데. 아시아 경기와 올림픽을 제패했으니 이제 남은 건 세계 최고 기록이야. 정말 그거 한번 하고 눈을 감고 싶은데. 하지만 정봉수 감독은 2001년 7월 5일 오랫동안 시달려온 당뇨와 간염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3월 동아 서울국제마라톤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현장에 나와서도 온통 한국 마라톤 장래에 대한 걱정뿐이었던 정 감독인데요. 정봉수 감독이 눈을 감자 황영조는 선수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지도자 생활을 하다 보니 정 감독님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다. 부모를 잃은 자식의 심정이다. 선수 때는 특유의 강도 높은 훈련이 너무 힘들어 도망치기도 하고 반발했지만 그 분이야말로 마라톤밖에 모르는 진정한 한국 마라톤의 대부였다고 말했죠. 이봉주는 마침 세계선수권에 참가하기 위해 캐나다 에드먼턴으로 떠나는 날이었는데 빈소에 들러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봉주 선수는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면목이 없다. 나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들었는데 정말 죄송하다. 정 감독님은 무명인 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 내가 30이 넘도록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감독님으로부터 배운 마라톤에 대한 끝없는 집념과 열정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통곡했습니다. 최근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의 난치병 투병 생활과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이봉주는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희귀병으로 대수술을 받았고 그는 전보다 더 좋아진 몸 상태를 보였는데요. 지난 2020년 1월부터 원인 불명의 통증에 시달렸던 이봉주는 지난해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난치병 판정을 받고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그전에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모습을 보여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죠. 이후 이봉주는 지난해 6월 무려 6시간이 넘게 걸린 척추지주망 낭종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에 힘썼습니다. 재활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던 이봉주는 아직 100%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고 1년 넘게 계속 이런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한 번에 낫는 게 아니라 재활도 해서 차츰차츰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는데요. 수술 후 약 7개월 뒤 이봉주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재활 치료를 이어갔고 이봉주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에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조의 여왕 아내 김미순 씨 덕분이라고 감사했습니다. 운동문외한이었던 아내는 남편을 완치시키겠다는 목표 하나로 재활 치료와 운동법을 독학했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정성 덕분인지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이봉주는 점점 잠도 잘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봉주는 아내에게 이런 도움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하기도 싫었다. 아프기 전에도 나는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라며 애틋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하루빨리 쾌차에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